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저 친구가 출국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데려다 주고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일단 네. 가시죠. 탈북 처음 했을 때 정말 딴 세상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공항을 다시 와보니까 뭔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한참 저기서 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만으로 25살에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24살. 2019년도였어요. 그때 처음 한국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은 기분이 완전 다르지만, 그때 생각하니까 뭔가 새록새록한 느낌도 있고 또 그러네요. 그때 공항에 왔을 때는 여기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좀 무서움이 꽉 찼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내리자마자 선글라스 뒤집어 쓴 두 명이, 무섭잖아요, 두 명인데, 근데 따뜻하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 알죠? 아니 갑자기 무섭게 생기셨는데 더 부드럽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무섭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일단 국정원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정말 어떻게 나를 조사할까, 고문으로 할까, 좀 의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처음 탈북했을 때 북한에서 잡혔어요. 어렸을 때 감옥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질문을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는데 폭행으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또 남조선답게 전기 고문이나, 전기가 많잖아요.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정말 드라마 한 편을 머리에 쓰면서 국정원까지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2번 탈북을 하고 한 번은 이제 잡혔던 그런 계기인데, 처음 탈북했을 때는 11살이었어요. 그때 첫 시도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먼저 탈북을 하시다 보니까 혼자서 그 목숨 걸고 북한 땅에서 헤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고 나갔지만 가다가 잡혀가지고 11살에 감옥을 경험하게 됐어요. 감옥에서 유도를 하고 어떻게 왜 탈북을 했느냐, 너 남조선 가려고 했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고 막, 그래서 공포스러운 그런 곳에서 한 1년 있다가 13살에 다시 재탈북을 했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기까지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됐죠. 탈북은 정말 뭐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하는 사람과 갈 곳이 없어서 탈북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탈북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뉜다면 저는 갈 곳이 없어서 탈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놀랐던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람들이 되게 다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또 인권이라는 게 또 갖춰져 있고 존중해주고, 사람들을 딱 봤을 때 다정다감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 또 그런 따뜻한 감정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북한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가서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자동적으로 불바다가 돼 있는 거예요. 전기가 너무나도 흘러넘쳐서 정말 밤에도 전기가 꺼지지 않잖아요. 인천공항은 특히. 근데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이게 아마 탈북민들이 하나같이 얘기할 거예요. 바닥을 보면은 반들반들하잖아요. 특히 저기 화장실은 더 바닥도 너무나도 반딱반딱 누워서 잘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탈북민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찹쌀떡을 바닥에다 찍고 그것을 주워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휴지가 다 있고 그 휴지도 표백이 된 하얀 휴지. 북한에서는 휴지가 없어서 옥수수 껍데기 있잖아요. 옥수수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휴지로 쓰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학습지를 휴지로 쓰거나 풀떼기를 갖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북한에도 혹시 장애인, 비장애인이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나요? 인권이 보장된 나라니까 이렇게 장애인들도 이렇게 좋은 시설을 준비했잖아요. 북한은 특히 저희 살던 곳은, 우리 아주 옛날이고 똥쑥간이라고 알아요? 나무로 지은 집 그건데, 일단은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지 않았고요. 기본으로 구분되지 않았고, 장애인 같은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저녁에 너무 시꺼마다 보니까 들어가다가 그 마루를 잘못 뒤져서 똥독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무슨 장애인이 이런 게 있고 남녀 화장실이 공유되어 있고, 이게 상상도 못하죠. 일단 제가 살았던 곳은 수도꼭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물을 하나 길어오려고 해도 산에 가서 흐르는 물을 길어오거나, 아니면 펌프 같은 거를 저어가지고 그걸 길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길러 다녀야 돼요, 항상. 이거 봐요, 이거. 이거 봐요. 뭐 누르지도 않는데 자동으로 물이 나와요. 네, 미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옆에, 이거 먹는 물 아니에요? 이거 봐.
북한에서는 이런 거 없죠. 상상할 수 없죠. 저는 저거를 탔을 때 저게 되게 에스컬레이터가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냥 섰는데도 걔가 계속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걸 밟을지, 이거 언제 밟을지 빠지지 않을까 막 이런 그런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연 씨 여기서 뭐해요? 북한에서는 꽃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쁜 꽃들이 있으니까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여기서 잠깐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꽃을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항상 들가에 가면은 들에 피어있는 그런 꽃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1년 내내 볼 수가 있잖아요, 꽃을. 근데 북한에는 겨울철이면 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꽃다발 정도면 뭐 김일성 장군님한테 드리는 꽃다발이 아닐까. 꽃다발 개념을 제가 북한에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거 보고도 놀랐죠. 그러니까 놀랄 게 너무 많아요. 항상 뭐 눈만 뜨면 놀랄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얘 또한 그냥 우리가 서 있는데 알아서 가잖아요. 뭐 기차가 그냥 바퀴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바퀴도 없고 기차 갈 때는 바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데 바퀴도 없고 그냥 직선인데 이렇게 가니까 이것 또한 놀랐고 뭔가 안에 뭐가 붙어 있나? 처음에 잡혀가셨다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혹시 어디서 잡혀가셨나요? 그러니까 중국일에도 갔었으면 또 괜찮았을 텐데 제가 중국 땅을 못 밟고 두만강 근처도 못 가고 바로 감시가 붙어서 잡으러 왔어요. 브로커 집에 있는데 잡으러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랬는데도 와서 잡으러 왔더라고요. 북한에 그런 미신이 있거든요. 아마 탈북민들이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탈북하기 전에 무조건 가서 무당집 가서 점사 본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를 온 몸에다 생달가를 막 굴렀어요. 왜냐면 동글동글 잘 굴러가라고. 그래서 소금을 또 같이 발라놓고 뒤에다 이렇게 던지고 왔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다시 돌아온대요. 근데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궁금한 거예요. 하지 말라면 어떡해요? 하게 되잖아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계란을 뒤로 던졌는데 돌아봤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잡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진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로. 그래서 어른들이 하지 말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어때요? 감옥에? 대한민국 감옥 하면 충격이에요. 영양사가 와가지고 삼시세끼 영양이 부족할까봐 죄인들인데 꼬박꼬박 그것도 매끼 다른 음식에다가. 근데 북한은요, 그 북한에서 주는 밥을 한 달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뼈가 그냥 통뼈만 보여요. 그냥 이건 또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옥수수 가루를 물에다 타가지고 물 같은데 죽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는데 소금도 거의 없고 풀떼기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소금을 주면은 힘이 솟아서 도망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도소는 노동을 시키고 감옥이란 것은 그냥 앉아있게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생리 현상도 자유롭게 볼 수가 없어요. 인권이 없는 나라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선생님 1호 감방 8번 한 가지 제기할 게 있습니다. 뭔데? 소변 볼 수 있습니까? 앉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고 한참 울고 막 그래야지만 허락을 해주는. 인권 침해를 정말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이제 통일되면은 가서 혼내주고 싶어. 어떻게 너네들이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러면은 연령대는 보통 어떻게 비슷한 또래분들이? 그러면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억울한 게 11살짜리를 감옥 보낸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린아이고 다 성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2006년도부터 어린아이들도 감옥에 가게끔 허락을 했어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러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거죠. 할머니들도 있고 뭐 어른들 다 어른들이고 하루 종일 이제 앉아가지고 영양실조 걸리다 보니까 뼈다귀가 이제 엉덩이에 이렇게 튀어나와요. 앉는 게 너무 아파요. 그냥 튀어나오니까 온종일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리 현상만 보는 거죠. 그냥 진짜 심장 뛰는 짐승 같은 느낌? 네, 인간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나오실 수 있으셨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뭐 남한으로 간다는 증거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도 또 남한으로 간다고 생각도 안 해봤고, 그리고 또 어린 아이다 보니까 1년이 되니까 그냥 내보내더라고요. 내보냈는데 그게 더 지옥이지. 그게 더 지옥이지. 세뇌 교육이 너무 잘 돼가지고 친구 또래들이 아주 그냥 나만 보면 눈알이 돌아가가지고 범죄자 취급을 해요. 왜냐면 나라 배신자, 반역자. 얼굴은 이쁜 말이에요. 정말 낯짝을 쳐들고 다니지 마라. 돌멩이를 던지고. 그러면 그 세상이 더 힘든 거예요. 살아가기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정말 틀어 받고 싶은 그런 심정. 혹시 미스트론 나오셨잖아요. 네. 팬분들한테 노래 한 소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느냐. 무심코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 가슴은 멍이 들었네. 감사합니다. 이 에미나이가 그저 성공해가지고 그저 탈북하더니 이렇게 운전대 딱 잡고. 탈북을 하면 일단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또 남들만큼 운전도 해보고 싶고 따뜻한 내 집도 있고 싶고 정말 많은 욕심들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운전은 솔직히 저한테는 이룰 수 없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중국이 바로 보이는 국경 연선에서 살다 보니까 바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 모습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저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차를 타고 다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북한에서는 거의 이런 승용차 같은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저기에 타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분도 가져봤었고 상상을 해봤죠. 일단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운전을 하고 한국에 와서 운전을 했는데, 한국은 되게 운전을 매너 있게 하는구나. 빵빵거리지 않고 엄청 조용해요. 아마 외국 가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정말 후진국에 가면은 그 소리가 그냥 온 도로 소리가 빵빵 소리인데 그런 것도 없고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가 거의 패인 곳이 없어요. 그리고 더 놀랐던 것은 운전을 하다 보면은 화장실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한 30km 안팎에 거의 휴게소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해요. 어느 나라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풍요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운전을 할 수 있고, 또 아까도 보시다시피 장애인 주차장까지 있잖아요. 장애인도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허락이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한 일들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뭐 AI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말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할까요? 어렸을 때 이제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단련됐었던 것 같아요. 항상 혼자다라는 그게 되게 강했어가지고 혼자 스스로를 잘 챙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 와서 엄마를 만났고, 또 저희 엄마도 임신매매 당해서 그 집이 엄청 못 사는 집인데 정말 상상도 못해요. 그 벽돌로 쌓은 집인데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겨울에는 막 눈보라가 치면 눈이 들어오고 막 소달구지가 침대 역할을 하고, 네,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서 얹혀 살기는 좀 너무 미안하고, 그러다가 바로 이제 혼자 살기 시작했죠. 헤어숍 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된다, 일 시켜달라 하니까. 또 우리나라처럼 이제 미성년자는 일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그 헤어숍에서 잠 자고 일어나서 또 이제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13살부터 자취를 하고 혼자서 벌어먹고. 그래도 일을 하면 돈도 주고 밥도 주고 하잖아요. 북한은 아무리 일을 해도 돈도 안 주고 강제노동 아주 야무지게 해먹고, 우리는 정말 북한의 노예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탈북했을 때 그 단어가 뭐예요? 나라 배신자잖아요. 나라 배신자.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노예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고, 물론 뭐 먹을 거 주면서 돈도 주면서 하라는 걸 하면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항상 우리 원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원수님이 배를 부르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유치원 졸업생이니까 유졸이죠. 그래가지고 뭐 어디 알바를 가도 뭐 그래도 고졸은 기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학교 갔어요. 검정고시를 보러 갔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끝내니까 또 욕심 생겨가지고 아, 대학교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대학교도 가고. 일단 저는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북한은 항상 가지고 오라는 게 너무 많아요.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심지어 인분도 엄청 귀하다 보니까 똥도 굳은 똥을 갖다가 그 학교에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부모님들이 있는 집안 애들은 다 갖다 바칠 수는 있어요. 뭐 파지를 갖다 바쳐야지만 교과서를 주고, 뭐 토끼털을 갖다 바쳐야지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가면은 그냥 항상 벌만 서 있고 수업도 못 듣고 집에 다시 돌려보내고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몇 번 못 다니다가 그냥
혼자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했죠. 어른처럼. 실제로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요. 북한에서 직접 전화 와가지고 보이부에서 막 전화 와가지고 막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들이 많이 피해를 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솔직히 TV에 나오고 싶은데 가족을 위해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북한 많아요. 북한이 나라잖아요. 개발해서 막 팔고 중국에 넘기고. 네. 그래서 실제로 북한 친구들이 막 좀 엘리트 집안들 사람들 보면은 다 하다 왔어요. 삥두 막 이런 것들을 다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고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만큼 접하기 쉬운,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시는 분은 한국에 와서도 그걸 잘 못 끊고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시지. 버스만 잡혀갈 때 버스만 이제 처음으로 타봐가지고 멀미가 너무 심한 거예요. 거기다 토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생애 처음으로 고구마란 걸 또 사주셔가지고 처음으로 고구마를 맛봤어요. 근데 그 고구마가 배에 몇 시간도 있지 못하고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버스에도 토하면 안 되잖아요. 잡혀가는 주제에. 그래가지고 제일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그 짬새기에다가 토해버렸죠. 같이 사는 마을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뭐 차 타는 걸 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저희 쪽은 샛별 탄강 쪽이어가지고 추방당하거나 나라 배신자 뭐 이런 사람들이 추방당해서 오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밤에 운전을 안 하고 세워놔도 다 떼가니까. 그래서 자전거랑 보면 북한은 다 집 안에다가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워낙 도둑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 떼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만 놔도 그냥 다 떼가고 다 뽑아가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본능적으로 된 것 같아요. 일단 북한은 직경 44km만 넘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통행증 같은 것을 떼야지만 갈 수가 있거든요. 자유롭게 어디를 함부로 나가지는 못해요. 통행증 떼기도 쉽지 않죠.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북한에서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엄청 어려워요. 몇 년 동안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금방 하잖아요. 북한은 일단 면허를 따려면 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간에 다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운전을 하려면 수리할 수 있는 자격까지 갖춰야 돼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따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따는 게 아니에요. 거의 우리는 10명 중 10명 거의 다 운전을 하잖아요. 북한은 100명 중에 1명 할까 말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저는 한 번에 다 합격을 했는데 교만해가지고 책을 딱 봤는데 이게 무슨 내 답이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글자가. 그래서 뭐 이 책은 뭐 읽어봤자지 뭐 이러고 안 읽었어요. 면허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마지막 그 점수가 5점짜리였나?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아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보니까 61점에 합격됐어요. 그거 못 맞췄으면 탈락이죠. 까딱까딱했죠. 너무 좋죠. 솔직히 차가 있는 만큼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고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운전해서 바닷가 쑥 갔다 오고 등산도 쑥 갔다 오고. 저도 처음에는 막 땀이 엄청 많이 손이고 몸이고 땀이 엄청 많이 나고 거의 이제 얼굴을 유리에다 붙이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좀 여유 생기면서 뒤로 점점 이렇게 눕기 시작했죠. 근데 단점이 있는 게 걸어 다니기를 싫어해요. 저기 1km 가도 그냥 운전을 해요. 차를 사자마자 2달인가 지나가지고 솔직히 한국은 차 운전하기 쉽잖아요. 매너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근데 운전을 하다 가다가 제가 기독교예요.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미국에 가가지고 좀 깊은 감성으로다가 이제 찬양을 하려고 고속도로인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막 노래를 막 하고 있는데 눈을 감은 거예요. 제가 감정을 잡으려고. 근데 갑자기 앞에서 쿵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막히니까 제가 눈을 감고 감성을 잡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박아버린 거죠. 이게 그냥 자율주행도 되는 거예요.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힘들면 자율주행 거리 맞춰놓고 할 수 있고, 스피커에다가 말을 해서 주소를 검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에어컨도 뭐 막 자기 알아서 이제 조절돼서 나오고, 집에 있는데 춥잖아요, 겨울에는. 그러면은 핸드폰을 가지고 시동을 켜놔요. 미리 켜놔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따뜻하게 다 해놓고 저는 타기만 하면 되니까. 또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서 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제가 도착해서 타면 되니까 너무나도 편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북한 차에 없는 게 남한 차에는 다 있겠죠.
제가 솔직히 소달구지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녔어요. 북한은 소가 엄청 귀하잖아요. 아시죠? 북한에서 소고기 먹으면 어떻다? 총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가 엄청 귀해요. 사람의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달구지를 정말 많이 탔어요. 어렸을 때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저씨 저 조금만 태워주세요 하면 소달구지에 타가지고 그랬죠. 근데 이 에미나이가 그저 성공해가지고 그저 탈북하더니 이렇게 운전대 딱 잡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자연적인 도로다 보니까 자갈들이 엄청 많아요. 운전을 하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다 자갈이 튀어가지고 막 우리처럼 120km 막 140km 달렸다가는 큰일 나죠.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 쪽에는. 그리고 여름에는 또 진흙탕이 엄청 많아서 솔직히 차를 갖다 놔도 거기는 운전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막 트럭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속방지턱은 거의 한 도로가 그냥 다 과속방지턱인 것 같아요. 자연 과속방지턱. 그리고 또 뭐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것도 없고 평양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다 이렇게 콘크리트 다 되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밥 먹으러 이렇게 15km?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죠. 상상 못 하죠.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솔직히 저도 처음에 와서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뭐 어디 맛집 있다 하면 막 제주도까지 가서 돈가스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을 줄 서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뭘 먹겠다고 저렇게까지. 근데 제가 지금 이러고 있네요. 뼈다귀 해장국을 먹으러 지금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야. 소달구지부터 동행해가지고 이동수단이 자전거, 그리고 일단은 제일 많은 게 그냥 사람 다리 걸어 다니는 거, 자연적으로. 오히려 북한에서 더 건강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사람이 너무 노동을 많이 하면 먹는 걸 보충을 해주면서 해야지 그것도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한 40대, 50대 되면 할머니 소리를 들어요. 너무 이제 우리가 관리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할머니들도 막 허리 구부러지고 할아버지들도 허리 구부러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보충이 돼야지 그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옥수수 밥을 소래, 이만한 소래에다가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내 내장 안에 기름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먹어도 허기지고 배부른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영양분이 없어서. 몸은 건강하세요? 며칠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 좋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간이 안 좋답니다. 술도 안 먹는데. 어떤 스트레스 받으세요? 제가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좀 완벽주의자예요. 뭐 해도 막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원래 완벽하지 않은데, 그래서 한국 오니까 뭐 탈모도 걸리고 막 옛날에는 그냥 고민이 한 가지였죠. 어떻게 하면 배부리 먹을 수 있나. 근데 한국에 오니까 다른 고민들도 생기고 막 배가 부르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딴짓을 하는 거예요. 강 같은 게 그러니까 자연적이다 보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평생 못 보는 사람들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유롭잖아요. 배고픔에 시달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부르면 뭐해요? 딴짓 하잖아요. 더 이쁜 거 보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곳 가고 싶고, 이런 게 사람의 욕구다 보니까 좋은 곳에 가서 아 이쁘다 이러면서 볼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무리 이쁜 풍경을 봐도 이쁘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항상 생기에 쪄들려 있고 그렇게 막막한 삶을 살다 보니까 와 진짜 이쁘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 마음에 꽃이 있어야 꽃을 봤을 때 이쁜 것처럼. 솔직히 친척들도 막 흩어져 있잖아요. 먼 곳에 흩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친척을 평생 못 보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처럼 막 기차도 잘 되어 있고 KTX 같은 경우에도 막 몇 시간이면 갈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은 또 고무줄 기차단 말이에요. 가다가 칙칙폭폭 가다가 서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이제 어디 가려고 하면은 보름은 걸려요. 그 기차를 타고. 그래서 아마 북한 드라마 보시면 드라마 안에서 막 도시락을 싸가지고 막 먹고 막 오락해 놀고 막 음악해 놀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사람이 심심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다행히 나이 들지 않았을 때 어렸을 때 고통을 줘서 그게 오히려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늙어가지고 그런 꼴을 당한다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제가 학교 방학 때 지하철 딱 탔는데 이제 혼자서 그때 처음이에요. 점심시간에 사람이 이렇게 많는 거여서 그때 제가 무슨 사람이 이리 많아? 나 한국 사람들은 다 일을 안 하나? 가장 힘들었던 게 학교에 가니까 발표를 너무 많이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도 북한에서 혼자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려니까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 안 나오고 애들 보면 쑥스럽고 이제 그런 게 선뜻 나서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미이고요. 이제 2019년에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2020년부터 지금 4년차 한국에 적응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그쵸, 이제 횟수로 4년. 그럼 아직 한국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어요? 그쵸, 아직까지도 배워가는 중이라 애기들 비하면 이제 4살인데 뭘 알겠어요. 열심히 배워가야죠. 저기 부천에 이제 있는 가톨릭 대학교라고 해서 부천에서 다니고 있어요. 이대역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여기 오신 적이 있으세요? 네, 이제 그 대학교 입시할 때 면접 보러 왔었죠. 이제는 3년 전이네요. 처음 왔을 때 어떠셨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한국당 처음 밟은 게 인천 공항에 이제 딱 내렸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때 한 6시 반인가? 그러니까 한참 출근길이었어요.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이런 이제 우리가 온다고 한국 차가 다 이리로 지나가나? 하고 한국엔 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북한에는 버스나 이런 것도 없죠? 평양이랑 뭐 어디 시 같은 데는 버스도 있고 지하철은 평양에만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버스도 못 타보고 지하철도 못 타보고 그냥 여기 자전거가 많잖아요.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올 때는 저는 고향이 함경북도 무산군이거든요. 근데 이제 함경북도 청진시라고 있는데 거기는 택시도 있었어요. 제가 2019년에 이제 탈북을 하면서 무산에서 바로 탈북한 게 아니라 해산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무산에서 해산 가는 길 중 이제 청진이라는 걸 걸쳐야 되는데 그때 제가 돈 내보고 처음으로 택시를 타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심이라는 게 참 이렇구나, 이런 게 돈이 너무 좋다. 대학 생활은 잘 적응하셨어요? 그래도 대학은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와서 한국 교육을 이제 받다 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사회에 적응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 대학생활 때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말하고 북한말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금 다르죠? 지금도 많이 쓰지 않나요? 학교 생활 하시면서 강의를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강의가 잡히면은 대부분 수업이 없는 공강 날에 이제 강의를 잡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강의를 가고 또 학교 가고 이렇게 병행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앞에 보면은 이하여대가 보이잖아요. 강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서로 남과 북의 이제 청년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처럼 이제 토크 콘서트를 왔었거든요. 북한에도 그런 곳이 있나요? 네, 이렇게 비슷한 꽃은 많아요. 이제 봄이면 북한에도 이제 꽃바다거든요. 좀 시골 쪽에 살구라고 해서 살구나무가 이렇게 꽃이 진짜 예쁘게 펴요. 저기 진달래도 있는데? 와, 진짜 진달래. 오랜만에 본다. 저 북한에는 진달래가 진짜 많거든요. 다시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와, 지금 오늘은 살짝 여유롭게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이대 진짜 오고 싶었거든요. 2년 전에도 이제 대학교 이제 입시 준비할 때 여기 면접 보러도 왔었어요. 다른 게 너무 많은데 학교에서 급식 먹는 거 그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중심 때는 뭐 집이 거리가 멀면 도시락을 이제 싸서 가거든요. 도시락 사서 가지 않으면 이제 점심시간에 집에 막 달려가서 밥 먹고 여기서 점심에 밥을 공짜로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밥도 맛있었어요. 한국 학교 다니시면서 힘들었던 거나 이런 게 있나요? 학교 이제 다니면서 힘들었던 걸 말하자면 너무 많은데 언어가 같다고 해도 같은 한국말이라 해도 뜻도 다른 것도 너무 많고 어려워도 너무 많아서 이제 뭔 말인가 이제 이런 것
많았거든요. 그런 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탈북민이면 다 겪는 일이고,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학교에 가니까 발표를 너무 많이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도 북한에서 혼자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려니까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 안 나오고 애들 보면 쑥스럽고, 이제 그런 게 선뜻 나서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맛집을 아는데 같이 가서 드실래요? 예, 좋아요. 한국에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난리예요.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맛집이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이제 북한 사람이면은 한 번쯤은 와, 이런 데도 있어? 이렇게 조금 감탄할 만한 거? 궁금한데요? 음식점? 고깃집? 일단 한번 가봅시다. 네. 학교는 언제 졸업해요? 아직 1년 남았어요. 지금 3학년이라서 탈북민은 오히려 한국 친구들보다 같은 고향 친구가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학교를 그 북한 이제 청소년 눈높이를 배워주는 그런 대안학교를 안 가고 이제 바로 일반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한국 친구들하고 만나는 접점이 더 많아서 같은 고향 친구보다 한국 친구가 더 많아요. 북한은 물건을 어떻게 옮겨요? 택배 차도 없는데. 북한은 뭐 택배 차라 하기보다는 뭐 화물차 같은 거를 물건을 옮기거나 사람들이 자전거에다가 짐을 실어서 옮기고, 이게 길에 보면은 할아버지들이 그 폐지 이렇게 주워서 끌고 다니는 구루마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도 많이 이동을 해요. 그리고 서달구지 있잖아요. 서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저 서달구지 타봤어요. 거기서는 뭐 서달구지를 타는 게 여기서 뭐 변치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느낌을 주니까 북한의 변치죠. 뭐 이렇게 지방에서 하도 인력이 없고 이런 이동 교통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북한에 열차가 있는데 통로가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어디서 들었죠? 맞아요. 여기는 지하철 보면 뭐 몇 번 출구 몇 번 출구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무산역 딱 하고 여기 역통로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몇 표소가 있고 양쪽에 차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의자가 이렇게 촥 있죠. 안에 식당도 있어요. 뭐 식당이라기보다는 뭔가 물건을 파는 매점?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도 지하철 가면은 편의점 있잖아요. 근데 역 안에도 팔고 사고 먹을 수 있는 거 파는 매점이 있어요. 한국 오셨을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야지라는 것보다는 도대체 어디를 나가야. 그래서 처음에 친구가 야, 나 몇 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래가지고 몇 번 출구? 도대체 뭐지? 지하철 딱 내렸는데 도대체 몇 번 출구가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나왔어요. 일단은 나오면은 다 똑같을 줄 알았거든. 근데 막 여기저기 있으니까 막 친구는 저쪽에서 기다리고 나는 이쪽으로 나와서 어디야 막. 북한에도 이런 우측보에 문화가 있나요? 이런 것도 조금 시골에는 없어요. 북한에도 에스컬레이터 있어요. 아니요. 북한에서는 에스컬레이터라는 말을 자체도 들어 못 봤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엘리베이터? 그거 승강기라고 하거든요. 저희 무산군에 그 7층 아파트라 해가지고 가장 높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7층이 가장 높았어요, 그때는. 거기에는 이제 승강기라는 게 있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엘리베이터 같은 거. 네, 엘리베이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승강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엘리베이터? 처음에 라오스 공항에서 이거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탔는데 가방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자빠질 것 같은 거예요. 처음 타보니까. 노선 같은 거 처음에 볼 때 엄청 헷갈렸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헷갈렸죠. 왜냐면 북한은 여기서 한 번 타면 목적지 어디 여기입니다 하면 내리면 되거든요. 여기는 한승도 해야 되고 한승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모르다 보니까 내려서 다른 차를 타야 되는 건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몇 호선을 가야 되는 거야. 지하철은 제가 빨리 배웠어요. 한국 애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그 친구들이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데리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이러고 좀 남들보다 훨씬 쉽게 배우긴 했던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 이렇게 알려줬구나. 네,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그 버스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걸 알았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버스는 너 교통카드를 타야 돼 이래서 교통카드를 충전을 했어요. 근데 지하철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막 똑똑 찍고 다니고 카드를 이렇게 찍고 다니니까
보니까 아, 신용카드나 핸드폰 그냥 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런 교통카드가 없이 지하철을 탄다고 딱 갔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아, 이거 내 거 써 이러고 일단은 그 친구 거 한번 빌려 탔는데 집에 이제 그 경기도 강주역이라는 데서 내려야 되거든요. 카드가 있어야 나갈 거 아니에요. 카드를 대 이러는 거예요. 카드에서 지갑 꺼내고 카드 댔는데 될 게 나와요. 계속 안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누르면 이제 호출돼서 통화가 되니까 그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해서 교통카드 없는데요. 신용카드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계좌 이체 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내보내줘서 나왔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방송 나오잖아요. 북한에서 나와요. 이번 역은 무슨 역입니다. 무슨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준비하세요. 이렇게 방송이 나와요. 저희 타는 거 이거 평치잖아요. 완전 이렇게 타면 되는데 거기는 이렇게 올라서 타야 돼요. 그래서 지하철 타면서 가장 놀랐을 때가 처음에 지하철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아, 여긴 이쪽 길에 있네. 이제 짐을 올리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방을 메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그게. 근데 옆에 아저씨가 짐 여기 올려다 드릴까요? 이러는 거여서 이 사람 왜 이래? 이거 가방 훔쳐가려고 그러나? 거기 올려 못 넣고 이러고 들고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훔쳐갈까 봐. 왜냐면 북한 기차를 타면은 그 배낭 가방 있잖아요. 그거를 꼭 이렇게 쥐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는 새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그런 게 놀라웠고, 그리고 제일 제가 놀라웠던 게 2호선을 딱 타고 딱 가는데 저녁 시간에 방송이 나와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고생하셨어요.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하철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거기는 지정 자리가 없어요. 평양 같은 데는 다 있는데 근데 여기는 딱 자리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 처음에 임산부 자리인 줄 모르고 앉아서 사진도 찍었었어요. 거기 앉아서. 그래서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뻔하게 거기 임산부 자리에 앉아서 고등학생이 거기에 앉아서 이러고 사진을 찍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다 와, 쟤 뭐야? 이러고 놀라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사진까지 찍었어요. 이러고. 다 쳐다봤겠는데. 아, 와, 지금 생각하면 충격이죠, 진짜. 와. 한국은 지하철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기가 없어서 연착될 공인도 없고 제 시간에 도착하잖아요. 아, 북한은 가다가 전기가 없어서 서면은 언제 떠날지를 몰라요. 기차표를 떼면은 며칠 몇 시에 도착한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시간을 항상 오버하는 거죠. 하루 정도. 근데 지금 낮 시간인데 너무 사람이 많아요. 처음에는 제가 학교 방학 때 지하철 딱 탔는데 이제 혼자서 그때 처음이에요. 점심시간에 사람이 이렇게 많는 거여서 그때 제가 무슨 사람이 이리 많아? 나 한국 사람들은 다 일을 안 하나? 이제 북한은 대부분 점심시간이면 밥 먹고 힘드니까 잠깐 집에서 휴식을 하다가 오후에는 다 일 가거든요. 밭에 가든 뭘 하든 그건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북한에 사람 이렇게 바글바글한 경우 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쵸, 거기는 일단 3명 이상 모이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 3명 이상 모여서 안 싸우면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막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나면 왜 너네 모여 있었냐 이렇게 욕을 하고. 근데 거기도 뭐 위생관리 무슨 계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농촌 동원 나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뭐 여름에 김멜 때? 가을에 이제 거들 때? 그럴 때는 사람들이 멋없이 그냥 길 다니면 너 왜 일할 시간에 이렇게 다니냐고 단속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 때도 많아요. 단속되면 끌려가서 일해야 되니까. 이런 자판기 같은 것도 입먹었을까요? 북한은 자판기를 못 봤어요. 이거를 처음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도둑질 훔쳐 안 가나? 왜냐면 이게 유리잖아요. 이거를 안 훔쳐가나? 그리고 어떻게 꺼내는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도 이런 자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렇게 보라고 진열해 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홍보? 내 친구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카드 결제 같은 것도 없겠네요. 그쵸, 북한 시골에는 아예 없고 거긴 인터넷이 안 되니까. 평양 같은 데는 지하철이랑 티머니 카드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무상군에는 지하철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런 게 뭘 알겠어요. 그냥 다 현금.
현금이면 가방이 하나 열려있으면 다 그냥 뺏기는 거네. 제가 이렇게 열고 다니면은 지금 여기처럼 사람이 많잖아요. 여기 다 도둑질해 가요. 여기 안에 지갑 다 훔쳐가요. 그래서 이런 주머니에다가 돈을 못 넣고 다녀요. 왜냐면 이렇게 폰이 있다가 새치기 당하고 이렇게 쑥 끌어. 저는 처음에도 그렇지만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을 수가 있지? 너무 놀라요. 아니 이 시간에 지금 2시, 3시거든요?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와, 근데 더 놀라운 게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 북한에 외국인들이 없겠다. 저 외국인 북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4년 차잖아요? 아직도 이제 지하철 딱 내려서 외국인이 보면 와, 외국인이다. 저희 학교에도 유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 안 가고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아직도 외국인이 신기한. 방금 군인분 지나가셨는데 군인은 흔하죠? 진짜 군인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북한 군인이랑 여기 군인이랑 좀 다르니까 여기는 군인 오빠들 이제 딱 군복 입고 키 크고 막 딱 가면은 너무 멋있잖아요. 북한은 국경 경비대 군인 내놓고는 다른 군대들 보면은 옷도 진짜 막 일하던 옷이니까 작업복이잖아요. 거의 못 먹어서 이제 막 살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 너무 많고, 일단은 거기서는 군인이다 하면은 저도 또 뭘 더더욱 훔치려고 내려왔나 이렇게. 군인분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왜냐면 주변에 이제 군인들이 있으면은 군인들도 배고프니까 국가에서 배급을 주는 거 가지고는 식량이 부족하거든요. 진짜 못 먹는 데는 많아요. 북한도 강원도가 있잖아요. 강원도에 군대를 간 사람들은 진짜 옥수수밥도 없어서 못 먹는 군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민간인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훔쳐다가 먹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군인이라 하면 인식이 또 보면은 또 뭘 훔치려고 또 내려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인식이 안 좋은 거죠. 근데 또 반면으로 국경경비대에 있는 군인들은 돈이 엄청 많아요. 핸드폰도 다 사용해요. 저 처음에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걸지 않았어요.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어요. 가만히? 네. 내가 걸지 않아도 쑥 가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가끔씩 지하철 보면 카드 이렇게 한 번 잘못됐는데 두 번째 됐을 땐 이미 처리했다고 하는데도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저 가끔씩 허철해가지고 여기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제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 앉아서 뭐 하세요? 저 여기 화장실에 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다 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곳곳마다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진짜 편하네요. 여기 지하철 화장실 갔을 때 어땠어요? 한국의 지하철 너무 깨끗해요. 관리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은 진짜 화장실 가려면 집에서 이제 종이를 챙겨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막 어떨 때 급하면 종이를 못 챙겨갈 때가 있어요. 그럼 주머니에 막 종이가 없냐 막 이렇게 신경을 쓰고 무조건 화장실 갈 땐 종이를 챙겨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편하게 들어가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 있는지를 몰랐어요. 대학교 가서야 알았어요. 그 장애인 분들 이제 제가 전공을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이렇게 장애인들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 편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전공을 하면서 이게 그거였구나. 맛집이 여기 근처에 있나요? 어디 가나 다 있는 데라서. 홍대에 자주 오시나요? 친구들 만나면은 홍대에서 이제 다 약속을 잡죠. 그래서 홍대에는 되게 여기서 가장 많이 갔던 게 여기 홍대역 2번 출구인가? 거기에 롯데시네마가 있어요. 거기 이제 자유 입장하거든요. 거기를 진짜 많이 갔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다니다가 버스킹 있을 때는 좋다 이러고 듣고 있고. 북한에는 있나요? 버스킹 같은 건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막 나와서 내 재능을 막 마음껏 뽐낼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킹 같은 건 없고 오히려 단체로 이제 봄이면 명절이면 그때 단체로 이제 행사할 때 막 춤추고 무도회? 이제 그런 걸 또 많이 보죠. 현금이 없네. 현금이. 오늘 토요일에 하는 거죠. 맞아요. 로또 드시려고요? 잠깐 들렸다가 가도 될까요? 네. 행운이 있기를. 자, 수동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꿈을 좋은 걸 꿨거든요. 어떤 거 보셨어요? 말하면 안 돼요. 아, 제가 이때까지 수동을 해서 어동밖에 못 해봤어요. 부산에도 복권 있어요. 아예 없죠, 그런 거. 대박 나는 경우가 없겠네요. 돈 줍는 거. 저희 사장님 이거 수동 하나랑 자동 하나 주세요. 배고프다. 빨리 갑시다. 저희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지 마세요. 제가 어디로 돌아갈까요? 설마. 행복. 파스타 드시려고요? 네. 이거 또 있죠.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아, 근데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사주신다. 나 예전에 이거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아니요, 결제해주세요. 어디 앉는 게 편안할까요? 맛있게 드세요. 아, 2분? 요거는 2분. 북한에도 전자레인지 있어요? 그 전자레인지가 아니고 그냥 이제 가마에 이렇게 데워서 먹는 거죠. 밥가마랑 책가마라고 하면은 알 수 있을까? 이제 전기로 이제 인덕션이랑 프라이팬을 같이 합쳐 놓은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냥 전기 꽂아서 열이 닿으면은 거기에 뭐 이렇게 볶아서 먹을 수 있는 거 보고 책가마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음식 그럼 보관할 때 유통기한 다 짧겠네요. 북한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어요. 식기 전에 이제 먹는 거죠. 근데 여름에는 그렇게 막 많이 해서 쌍져놓고 먹을 신경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밥하면은 점심까지 먹을 것만 딱 했다가 점심에 먹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옥수수 국수 데워서 이렇게 먹고. 아, 제가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맛집 간다고 했잖아요. 네. 혼자서는 파스타를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편의점 왔는데 여기에 파스타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나를 위한 나만의 음식이다. 2월 16일이나 4월 15일 때는 운동회 같은 거를 해요. 한국에서처럼 뭐 경기하고 이럴 때 부모님들이 도시락 사줄 때 김밥을 많이 사줘요. 생긴 건 똑같아요. 여기다가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크림 파스타를 먹기까지 3개월이 걸렸어요. 한국에 처음 왔는데 이제 국정원이라는 데 들어가요. 이제 검문이 끝나고 이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복 다 이제 받고 식당에 딱 갔는데 점심 밥 먹으러 거기서 파스타가 나온 거예요, 그날에. 그때는 토마토 파스타였어요. 이거는 잡채도 아니고 라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토마토 파스니까 그 약간 살짝 시큼시큼한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을 션 줄 알았어요. 양념이 변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와, 뭐 이따리 음식이 다 있어. 이러고 그때 저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 크림 파스타를 제가 크림을 북한에서 못 먹어보다 보니까 맛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아무 파스타를 크림 파스타도 못 먹고 그 다음에 햄버거집 가면 거기에 이제 치즈 올라오잖아요. 치즈도 못 먹고 로제 파스타, 로제 떡볶이 하나도 못 먹었어요. 북한에 장마당이라고 들었는데 있었고. 아, 장마당이요? 장마당은 이렇게 물품을 파는 곳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시장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한국 물건도 있고 막 그렇다는데. 이렇게 대놓고 팔지를 못하고 살짝 이제 한국 물품을 딱 챙겼으면 일단 유통이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왔으면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짝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아, 나 오늘 한국 물건 뭐뭐 들어왔는데 좋다는데 한번 파. 이제 이렇게 해요. 아무 사람이랑 권장하지를 못해요. 믿을 만한 사람, 아, 이 사람은 한국 물품을 쓸 것 같다. 일단 삘이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국 물품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괜찮다 싶으면 그렇게 주고 막 그냥 불법으로 주고 팔고 하는 거죠. 택에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거 막 지우고 이런다는데. 그거는 진짜 충격적인 게 하나 있는데 개성공단에서 직원들한테 초코파이, 아 여기 초코파이 있다. 저 오리지널 이거 초코파이 있잖아요. 이거 네. 이거 어리언 거. 이거를 한 개씩 이제 선물, 그러니까 그 간식으로 주거든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초코파이 한 개가 1,000원 했어요. 그 1,000원이면은 옥수수 국수를 한 군 정도는 살 수 있었어요. 한 군이면은 세 식구가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네. 간식을 초코파이를 하나 이제 받으면은 그걸 먹지 않고 식당에 내다가 팔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면 한국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못 팔고 다 포장을 뜯어요. 뜯어서 북한 방식의 포장을 해요. 진짜요? 네, 뜯어서
다시 이제 그 비닐봉투 이제 빨락지 같은 다시 포장을 해서 팔아요. 재포장해가지고. 네, 재포장해서. 왜냐면 이렇게 하면 한국 거라는 거를 단속이 되니까. 그래서 나 초코파이 많이 먹었어 이러면 부의 상징.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한국 초코파이가 유명하죠. 일회용품도 되게 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일회용품은 귀하죠. 평상시에는 안 쓰고 못 쓰고 그냥 이런 일회용품들은 아까처럼 제가 이제 김밥 사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회 때 밖에서 먹을 도시락 먹을 때 그때 일회용품을 사거나 이제 기차에서 이제 한 이틀? 하룻밤씩 자면서 먼 거리 가야 된다. 그때는 일회용품 써서 할 수 없이 버려야 되니까. 왜냐면 북한은 재활용이 하는 걸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한 번 일회용품도 사서 재활용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품도 비싸고 재활용이 안 되고 하니까 뭐 그렇게 흔한 물품은 아니에요. 일회용품 막 씻어 쓴다는 말도 있던데. 맞아요. 이제 일회용품 봐봐요. 포커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씻혀서 쓸 수가 있어요. 나무는 이미 그게 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데 저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포크는 재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다 재활용을 했을걸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저 처음에 AF팀 기계 보고 여기서 돈이 나오잖아요. 기계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내보내주는 줄 알았어요. 아, 기계가 돈을 네. 만들어서? 그래서 와, 여기는 돈도 기계가 막 알아서 만들고 처음에 그랬어요.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진짜. 근데 살짝 이런 거 보면 너무 여기 애들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강아지. 네, 북한은 언제 강아지 간식이 있겠어요. 그럼 강아지들은 어떤 걸 먹어요? 배부르지 않게 죽을 먹죠. 뭐 옥수수 이게 가루 가지고 죽 시래기랑 넣어서 죽 해주고 그냥 밥하고 밑에 누룽지 긁어서 주고. 북한에서 되게 귀한데 한국에서 편의점에서 진짜 쉽게 구한다 이런 거 있나요? 아, 이건 고민 없이 라면. 한국 라면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북한도 이제 라면이 있거든요. 중국 라면. 중국 라면을 이렇게 사서 먹는데 그 라면도 이제 비싸다 보니까 자주 못 사 먹거든요. 그래서 중국 라면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라면이 있어야 하면 그 사람이 신고하면 잡혀가니까 돈이 있어도 살짝 조금 무섭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게 한국 물품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라면이 먹고 싶은 거죠. 여기는 라면을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편의점에서 왜 이런 걸 다 제공을 해? 라면 끓여서 이렇게 먹잖아요. 처음으로 반 게 한강 편의점에서 이걸 반 거예요. 와, 근데 이거를 이런 일반 편의점에서도 해놓는다고? 이런 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한 개 더 있는데 이거는 조금 지금은 한국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건데 여성용품이 쫙 이렇게 진열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나 봐.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하는 거를 되게 북한에서는 성교육이나 이런 생활적인 거를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이제 하는 거를 되게 부끄러워해요. 그런 게 이제 편의점에 뻗어서 이렇게 판다는 것도 좀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오셔서 정착하시고 기분이 어떠세요? 좀 뿌듯한 그런 기분이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내가 온 지 4년이네. 근데 딱 가끔은 4년 동안 한 게 없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너무 뿌듯하다. 이게 한국에 무사히 와서 정착을 해서 한국의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너무 내 자신도 기특하다 이런 반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온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앞으로요? 살짝 진로 계획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진로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고 그냥 지금 현재는 제가 2020년에 와서 바로 일반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들어가서 공부하고 대학교 바로 들어가고 해보고 싶은 걸 못 해봤어요. 그래서 좀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던가 하고 싶은 자격증들 좀 공부해서 따고 그리고 여행을 좀 갔다 올 생각이에요. 과제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 없이 그냥 편하게 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하고 싶은 거를 하고 한 달 정도 이제 배낭 여행도 갔다 오고 해서 한 1년은 그냥 쉬는 시간 가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9살 되는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고향은 양강도 회산이에요. 엄청 추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은행에 갔을 때 어땠는지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함께 가볼까요? 꾸꾸!
있죠, 당연히. 북한에는 도은행, 뭐 시은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처럼 매 지점마다 있는 게 아니고 도별로 은행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북한의 은행은 솔직히 좀 많이 비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돈도 비어있고 사람도 비어있고. 그래서 은행이라는 게 원래 돈이 이렇게 막 활성화되고 돈이 자본이 움직이는 곳인데 북한의 은행은 그렇지 못해요. 그 이유가 북한 주민들이 은행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은행을 믿어야만 돈을 맡길 수가 있는데 북한의 은행은 돈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 돈을 맡기면 그 돈에 대한 출처를 다 캐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맡길 수가 없어서 은행에 돈을 안 맡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북한의 은행에 돈을 맡기는 순간 고양이에게 생선을 갖다 바치면 같다라는 말을 하죠. 이거 알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북한에는 그 김보다 초상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적은 돈이라든가 뭐 달러라든가 이런 돈들은 초상화 유리를 딱 떼고서 거기다 넣고 아니면 침대 매트리스 쫙 잘라가지고 거기다 넣고 또 아니면 아궁이 북한에는 아직도 이렇게 아궁이 불 때거든요. 그래서 아궁이 보면은 쓰는 아궁이가 있고 안 쓰는 아궁이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상으로 아궁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깊숙이 돈을 넣어두죠. 김정은 액자 뒤에는 절대 못 건드린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럼요. 그래서 김정은 액자는 왜냐면 김부자 액자는 그 집안 사람들만 이렇게 와서 청소를 할 때만 건드리지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많이 감춰서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옛날 정보예요. 하도 이게 많이 그리고 도둑들이 딱 보면은 그것부터 안고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초상화가 분실되면은 그건 정치범이기 때문에 그 뒤를 살짝 열어봐가지고 돈만 훔쳐가지고 가죠. 그래서 저희 어떤 할머니들은 지붕에다가 이렇게 돈을 올려놔요. 집 천장에다가. 그런데 쥐들이 그걸 물고 가가지고 돈을 잃어버리는 사건도 많답니다, 북한에. 북한에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정보로 인해가지고 막 사기당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북한은. 왜냐면 개인 소유가 없으니까 일단은. 개인 소유가 있어야 뭐 사기도 할 건데 만약에 그런 건 있어요. 집도 자기 집인데 뭐 사기치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개인 명의 뭐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기치는 건 없거든요, 별로. 거기 적용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개인정보, 뭐 주민번호도 상관없어요, 주민번호 줘도. 대출받을 수도 없는 거고, 북한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 은행은 나와서 한 3일 됐을 때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런 도우미 분이 그때 안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갔는데 저는 정말 별나라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전에는 돈을 어디에 보관하셨어요? 보관할 돈이 있어야 보관하죠, 비디님. 통장에 40만 원 전부였는데. 아니 그리고 현금이라는 거는 없었어. 하나원에서 받은 용돈같이 매달 이렇게 돈 주거든요, 5만 원씩. 그거를 다 안 쓰고 이렇게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전부에. 돈이 있어야 뭐 어디 뭐 맡기든가 뭐 어쩌든가 하죠. 근데 웃기는 거는 그 돈도 저한테 엄청 컸답니다. 은행이 보면은 한국에는 여러 가지 은행이 지금 많잖아요.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은행은 우리 거구나. 또 국민은행은 국민이 만든 은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북한에는 뭐 양강도면은 양강도은행, 시은행 끝이니까. 근데 여기는 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니까 국민들이 만든 은행에서 국민은행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지. 기업은행에서 이거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은행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놀라웠어요. 딱 들어가면서 있어요. 내 돈을 다 가지다가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들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다가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가 막 이러면서 나한테는 그 40만 원이 엄청 큰 거니까. 근데 은행에다가 왜냐면 통장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네 통장에 40만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통장이라는 건 나한테 처음 봤는데 여기 40만 원이 있대.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서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이거 안 주고 줬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은행에 온 거거든요. 근데 확인할 수가 있어야죠. 왜냐면 쓸 줄을 모르는데 확인할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정말 외계인처럼 말도 아니었어요, 확인할 때. 지금 생각은 너무 창피해요. 총을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총을 차면은 보안원, 보위부 이런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총을 차고 있길래 좀 무섭고 겁났죠. 왜냐면 왜 이 사람들 총을 차고 있지? 만약에 여기서 뭐 돈을 어떻게 잘못하면은 막 또 죽일 수도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조금 겁먹었다는 게 어때 겁먹었냐면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항상 좀 갑질하는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 어떤 행동 잘못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뭐 하나? 제재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북한의 은행은 거지고
한국의 은행은 부자다. 북한의 은행은 돈 맡긴 사람이 없다니까요. 돈이 없다니까. 은행이 돈이 있어야 돌아갈 건데 돈이 없으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문점이 여기서 아니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장사를 할 것이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돈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죠? 다 개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경기도에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장사하는 땡땡땡한테 가는 거예요. 나 충청도에 예를 들어 1,000달러를 보낼 건데 이 1,000달러를 누구에게 보내줘 하면은 이 사람이 받는 거야 1,000달러. 그리고 전화하는 거예요. 충청도 전화해가지고 야 아무개 갈 거니까 그 사람한테 1,000달러 줘 하는 거야. 그럼 그 돈 주는 거야. 이렇게 개인화가 있고 우리는 항상 대면에 익숙한 거예요. 대면끼리 했기 때문에 대면에 대야만이 믿고 대면이 돼야만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믿기지 못하고 저거 어떻게 믿어요? 황당하고 막 정말 외계인 느낌이었던 거죠 그때는.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원에서 주는 거예요. 아예 통장을 주면서 여기에다가 비밀번호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김가영의 비밀번호는 07007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바꿔라. 그래서 나가면서 그것도 또 바꾸는 것도 한참 걸렸어요. 바꿀 줄 알아야 바꾸죠. 그래서 보안원한테 물어봐가지고 바꾸고 아유 말도 마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다 처음 해본 것들이고 그리고 내가 물어보려고 해도 뭔가 알아야 물어볼 것이고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내가 뭔가 알아야 도움을 청할 건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도움을 청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내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소심해지고 부끄러운 마음, 내가 되게 소외되는 느낌도 들고 너무 모르니까. 근데 내 옆에 사람들은 척척척 막 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아무것도 새빨갛게 어린 친구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너무 그때 좀 갑갑했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 만들 때 보니까 그 이렇게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그 사인을 하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왜냐면 북한에는 내 개인 통장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 이름이 딱 박혀있는 통장을 가시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마치 출세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을 하는데 엄청 존중했다는 걸. 난 지금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도장을 안 찍고 정자는 적잖아요. 근데 천천히 막 은행원이 계속 보는 거예요, 저를. 그래도 무시하고 그냥 또박 몇십 분 썼을걸요? 엄청 막 정중하게. 왜냐면 저는 바꾸는 줄 몰랐어. 한 번 만들면 평생을 써야 되는 줄 알아가지고 내가 맨 처음 만든 통장이 갑옷처럼 마치 갑옷처럼 들고서 두고두고 벌려고 굉장히 막 정자로 예쁘게 착 막 써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되면 또 바꾸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좀 허무했어요. 나는 은행에 딱 들어갔는데 ATM기가 있잖아요. 저게 전 너무 낯설었어요. 왜냐면 북한은 돈 거래를 10,000원 자 줄게 하면 사람이 대면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가지도 않고 저거 똑 누르면 이체하잖아요.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얘가 이 기기가 통째로 어떻게 움직이나? 그러긴 또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얘한테 내가 어느 사람한테 보낸다는 계산번호를 적으니까 아 그럼 이 기계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갖다 주나? 너무너무 막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제 앞에 섰는데 만원을 넣었더니 입금됐습니다, 수금됐습니다 막 말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말해. 그래서 이 뒤에 사람이 앉아있구나. 그리고 기계는 형식상 이게 뭔가 카메라로 우리 보면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나 지금도 헤맨다. 같이 대화했다니까 이럴 때 이 사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했다니까. 또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비밀번호를 맨날 까먹는 거예요. 맨날 까먹는 거야 이 비밀번호를. 하다 또 안 돼가지고 또 가서 막 얘기하고.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때 뭐 버튼만 잘못 누르면 내 돈이 다 가는 줄 알고 다 어디 잃어버리는 줄 알고 막 너무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체할 때도 보면은 상대방의 그 번호 주민번호를 막 누르라고 하거든요. 그게 막 무서운 거예요. 왜 주민번호를 막 누르라고 하지? 이 사람이 도대체 뭐 관심이 들어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원에서 교육받을 때 주민번호랑 인감도장이 엄청 중요하다 했거든요. 근데 막 주민번호 가서 누르래. 그래가지고 간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막 여기 보면은 그 5만 원권 가는 막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거 몰랐던 거예요. 근데 자꾸 10,000원짜리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막 얘기를 했죠. 아니 왜 5만 원이 안 나오냐고 막 이러면서 아 얘도 탈북민인 거 알아보나? 왜 그냥 막 이래. 옆에 사람 5만 원 뻗는 거야. 나는 근데 10,000원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왜 나는 5만 원이 안 주냐고 막 이러면서 다시 넣을 줄은 몰라. 계속 가방에 넣고 아니 통장에 돈은 없는데 계속 안 나와.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기계 쓸 줄 몰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탁 찔러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 탁 서가지고 나는 막 자르는데 이 사람은 촉 넣더니 이거 촉 넣고 되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일부러 다시 가서 한참 빼다가 해봤잖아. 그 다음에 막 뒤가 보고 막 이랬잖아. 처음 보는 거니까. 분명히 사람이 들어가 있구나. 처음에는 그 생각하지. 왜냐면 한국에서는 다 보면 이렇게 은행도 창고도 오면 사람이 뭐가 앞에 창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도 돈을 거래하는 거니까 강도가 많을 수 있으니까 사람은 뒤에 숨어있고 겉으로는 이렇게 뭔가 씌워가지고 뒤에 사람이 앉아있구나. 왜냐면 너무 예쁘게 말을 하는데 또 기다려요. 뭐 이칠 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다려. 내가 네 하는데 안 움직여. 네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보면은 아 글자가 네 아니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터치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보안원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앞에 서가지고 예쁜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 오셔가지고 뭐 도와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괜찮습니다 하고 또 하니까 이분이 아 도와드릴게요 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 근데 어떡해 놀라지. 아 정말 황당했어요. 네. 그 길가에 있는 ATM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한국에 정말로 도둑이 없구나. 저 기계 안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 기계가 항상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밤에 혹시 내려가면은 어떤 강도가 있어서 저거 빼지 않을까? 순간에 빼지, 저 강도들이. 근데 너무 멀쩡하게 서 있는 거 우리 아파트 밑에 기계가.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때는 너무 어릴 때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아, 도둑이 없는 사이니까 가능하구나.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못하는 거죠, 그게. 왜냐면 덩그러니 있잖아요. 지킨 사람도 없어. 근데 돈을 많이 그 안에. 그래가지고 좀 그게 좀 저는 황당했죠, 처음에는. 카드도 만들 줄 몰라가지고 나는 통장 가지고 와서 돈을 넣고 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먼저 난 언니구나. 그 언니 집 놀러 갔는데 택시 탔어요. 근데 이 언니는 돈을 안 내고 이런 걸 탁 주고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언니 이거 뭐야? 뭐? 아니 이거 무슨 이렇게 쪼가마가 척 줘가지고 돈 뭔데 그렇게 쓰냐? 아 카드 하는 거예요. 그거 뭔데? 아니 이거 어떻게 생겼는데 돈 나오고 빠지고 하는 거야? 하고 아니 이거 어떻게 그 사람 주면 어떻게 알고 돈 찾아가는 거야? 막 와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한 달 먼저 나왔다고 막 어깨 으쓱하게 또 막 알려주는 거예요. 막 이게 번호가 있고 이게 다 네 이름이고 아니 이거 내 이름인 거 어떻게 알고 어떻게 돼가? 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다음 날에 나는 멋있게 카드를 싹 내밀지 하고서 가서 발급받으러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카드 발급받는데 작성할 것도 많고 막 하는데 그게 언젠가요? 나와서 금방이죠. 2014년도네요. 저희 거모가 언제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거모도 카드를 잘 안 써요. 아직도 현금을 써요. 불편하고 이게 적응이 안 된대요. 난 지금 현금이 없어요. 적응 너무 잘해서 현금 안 써. 카드만 써. 이제는 이렇게 익숙한데 그때는 왜 그렇게 두렵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카드 너무 많아가지고요. 잘라버리고 또 만들고 잘라버리고 또 만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카드 2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내일 배움 카드, 하나는 새체크 카드. 그래가지고 그때는 카드가 너무 소중했어요. 북한에 막 당원증에 메고 다니는 당원증을 챙기듯이 항상 닦고 막 너무 소중한 거예요. 카드가 너무 귀하고. 그런데 지금은 막 맨날 자릅니다. 가위로. 잘라버리고 또 만들고 또 잘라버리고 또 만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나 신용카드 너무 신기했잖아요. 왜냐면 체크카드는 또 적응되니까 그래 내 통장에 돈을 내가 쓰는 거니까 이해됐어. 신용카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나를 뭐 보고 돈을 막 꺼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통장에 빵만 해도 막 긁으면 막 쌀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뭔 세상이야. 아니 왜 나한테 이런 혜택을 주냐고. 북한에서는 돈을 끌려고 하면은요 가문의 가문을 다 얘기하고요. 내 집에 TV를 갖다 바치면서 이거 담보로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 집 담보로 막. 근데 한국에서 와 난 너무 놀라웠어요 그게. 맨 처음 사왔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에 딱 남는 거는 백화점이었어요. 좀 우아하게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 카드를. 그래서 어딜까 고민했는데 백화점인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정말 통장에 돈은 10만 원이 있어도 아주 우아하게 10,000원을 긁더라도 우아하게 한번 카드를 이렇게 내보면서 사연하고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맨 처음에는 10,000원짜리 사는 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근데 기업에서는 국가은행에 가서 돈을 뭐 얼마 정도 채용할 수가 있는데 개인들은 은행에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은행에 돈이 없다니까요. 만약에 돈을 넣었다. 혹시 모른다. 내가 돈을 넣어보겠다고 넣어봤어요. 그럼 그 돈의 출처를 캐문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북한의 은행은 비어있는 거죠. 개인들한테 가서 돈을 꾸는 거지. 그러니까 담보로 뭐 TV, 차, 아니면 집 담보로 막 끄는 거죠. 수수료도 막 10%예요. 최소 10%예요. 북한의 수수료는.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준다? 내 통장이 두둑하게 해준다. 왜냐면 적금이 있잖아요.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뭐 50만 원 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3년, 뭐 5년 뒤면 목돈 내잖아요. 엄청난 큰 돈 내는 거니까 난 그게 너무 좋아요. 적금은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믿고 맡길 수가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는 5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잖아요. 나중에 뭐 또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북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난 무턱대고 맡기면은 바로 그냥 그 돈의 추체를 캐물으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 좋고 또 은행마다 다 이율이 다르잖아요. 뭐 또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좋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은행을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이 간혹 활용을 잘 못해요. 무서워서 은행에다 맡기는 게 아직도 고향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은행을 생각하면서 못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게 매달 10만 원씩 해도 1년이면 무슨 120만 원인데 그거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게 모을 수가 있어요. 돈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서비스도 좋잖아요. 가입하면은 치약 주지, 칫솔 주지, 반찬통 주지, 막 또 이런 거 막 또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서비스. 내가 돈을 맡기는데, 내 돈을 불러주는데, 또 서비스까지 줘. 얼마나 좋아요. 북한에는 뭐 안 그렇잖아요. 너무 좋지. 내가 실제 다시 은행에 와서 하다 보니까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가지고 그때 그 저를 처음 봤던 보안원 얼마나 정말 집에 가서 계속해서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외계인처럼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청청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좀 많은 걸 알게 됐구나라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때 40만 원으로 제가 시작했는데 이제는 4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내 자산이 되어서 있고 너무 뿌듯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내가 노력하면 하는 것만큼 결실을 맺고 또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내 인생,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다시 한번 기분 좋네요. 많은 분들이 힘들수록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지지만 괜찮다, 좋아질 거다 하면은 좋아진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유튜브 김가영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김가영 TV 들어가시면 정말 황당하고 충격적인 영상들이 많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